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이식 전에 여러 가지 영상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식 후에 하는 건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요약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에 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공적인 이제 여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도 저희가 이식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이 이제 엔진도 체크하고, 연료도 체크하고, 또 내비게이션 항공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간식 또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여자와 수혜자가 이제 철저한 검사가 없이는 안전한 비행, 즉 성공적인 이식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식 전후로 영상,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또 심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이제 감염 상태를 철저히 확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너 워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여자의 안전이죠. 그래서 볼륨이 어떻게 되고 GRW 어떻게 되고 볼륨메트리를 하게 되죠. 사실은 볼륨메트리도 이제 저희가 뭐 임상교육이나 펠로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MRC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담도의 기능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수술 전날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담도에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그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수술방에서 이제 저희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데 이제는 이제 인트라오피 콜란지오그래피를 해서 이제 담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있어서 보면은 담도가 이제 2개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담도 첫 번째 이제 안테리오와 이제 포스테리오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수술 전에 정확한 저희 이미징 워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 중에 이게 발견이 되고 수술 후에 이제 또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5세 환자가 이제 DDLT를 받았는데요. 이제 수술 첫 번째 갑자기 AST가 확 올라가고 그럼 이제 엄청나게 저희가 당황을 하죠. CT를 찍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음파에서 간동맥에 혈류가 없고 또 CT를 찍어보니까 역시나 포탈베인에만 플로우가 있고 아테리 플로우가 없어서 이제 다시 재수술을 들어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전, 그다음에 이식 후 이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희의료에서 보면은 이제 도너 워크업 때 저희가 1차, 2차 스터디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부터 혈액형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그다음에 2차 검사는 여러 가지 뭐 EBV, CMV 같은 여러 가지 감염 검사, 그다음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튜머 마커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여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라에서 이제 생체 간이식 후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했었는데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고 의미 있는 그 도너에게 모탈리티나 모빌리티가 있는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도너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제 LDLT의 억셉터블 도너의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은 약 18에서 55세, 그다음에 알려져 있는 메디컬 디지가 없고, 그다음에 도너가 이제 리시피언트에게 트랜스미션하는 이런 인펙션 디지가 없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ABO가 혈액형이 일치하는 도너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너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 보면은 카운셀링을 하고 ABO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 검사, 그다음에 CT를 통해서 바스큘러 아나토미, 그다음에 스테아토시스를 평가를 하고요. 빌리아리 아나토미를 통해서 MRCP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여자에 대한 혈액 검사는 이제 혈액형, 그다음에 간 기능이 어떤지 간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장 기능 및 여러 가지 어네미아나 블러드 클러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마커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린 테스트를 통해서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감염이나 그다음에 드럭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펙션 스크리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녀의 그 공여자의 간이 이제 수여자에 갔을 때 이것을 트랜스미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로필락틱 또는 DNA 타이터를 보면서 이제 프리엠티브하게 테라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B형, C형 감염일 테고 기회 감염으로 이제 CMV 바이러스, 그다음에 EBV 바이러스, 헤르페스, 결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타로 HIV나 시필리스, 그다음에 또는 뭐 혈액이나 소변, 객담에서 이제 그 일반 세균이 감염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멀티센터의 한국의 논문을 보면은 이제 리빙 도너에서도 HBs 안티젠 파지티브인 도너가 있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HBIIG와 그다음에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이제 효과적으로 컨비네이션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지만 이런 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CMV 인펙션입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아마 선생님들 병원에서 이제 이식 전에 이제 도너 그다음에 리시피언트에 대한 CMV 인펙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만약 여기서 이거 처치를 하십시다,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막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CMV는 타액, 체액, 적혈, 백혈구에 의한 조직에 의해서 전파되고 일반인에서 감염률은 약 40에서 10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 평생 동안 감염 상태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잠복의 상태에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성은 간 이식 후에 8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발열이나 골수 기능 억지로 나타나는 CMV 신드롬 또는 모든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티슈 인베이지브 디지즈 조직 침범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V 디지즈가 아주 리시피언트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치료를 되고요. 또는 이 CMV 바이러스를 타이터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프리엠티브한 중간중간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여자와 이제 수혜자의 이제 혈청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여자가 혈청 양성, CMV 파지티브가 되면은 예방적 치료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혈청 음성 이제 리시피언트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식 후에 이제 면역 억제제 때문에 20% 환자에서 CMV 디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항림프 환자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여자와 수혜자가 모두 포지티브인 경우는 서로의 이제 매개체가 다르겠지만 또 중복 감염을 유발해서 이제 이식 후에 CMV 디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MV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거죠. 서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MV 디지즈를 이제 인펙션을 보면은 컨트롤 구에서 CMV 인펙션이 그래프트 서바이벌에 확연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도너의 공여자에서 혈청 상태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이제 예방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있는 혈액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권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권고 가이드라인은 벨간사이클로버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뭐 신장 이식에서는 이제 발사이클로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증상은 없고 예방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이 타이터를 보면서 이제 공여자나 이제 수혜자가 혈청 양성 상태에서는 프리엠티브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EBV 바이러스가 있죠. EBV 바이러스도 또한 한 90% 이상이 일생 동안 경험하고 또 25%에서 다양한 이제 림프 증식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식 후에 이제 PTLD라고 하죠. 이식 후 림프 증식 질환을 일으키게 되지만 사실 초창기에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프로필락틱한 치료보다는 이제 필요시에 또 프리엠티브 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EBV 음성인 수혜자가 양성 공여자를 받은 경우에는 PTLD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터를 계속 측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프리엠티브 테라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EBV에 관련해서는 프로필락시스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TLD에 대한 위험성을 봤을 때 또는 프로필락시스를 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필리스입니다. 그래서 공유자에서 매독 복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혜자에게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공유자가 이제 매독 양성이고 음성인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유자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하고 수혜자의 매독 양성은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이식 전후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하면 이식 자체는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제재 하에서는 이제 잠복형 매독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제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이제 RPL, VDL 역과 추적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리버 볼륨, 공여자가 얼마나 남아야 되는지 그것들이 수혜자에 가해서 이제 얼마나 이펙트가 있는 GRWR 두 개를 이제 CT 볼륨메트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담관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동맥, 그다음에 문맥, 그다음에 간 정맥에 대한 해박적 아나토미를 할 수 있게 CT와 MR을 시행을 하고 또한 지방간을 평가를 해서 이제 공여자가 이제 간절제를 했을 때 안전하게 될지를 스타시스를 지방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램나트 볼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램나트 볼륨은 적어도 30% 이상.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을 했을 경우 이러한 것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이제 도너가 이제 LFT도 뜨고 이제 리버 펑션이 문제에서 이제 도너가 이제 다시 리시피언트가 되는 그런 불안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간들이 이제 수혜자에 가서 GRWR 얼마나 그 퍼센테이지 0.8%가 이상 돼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30, 그다음에 0.8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리버 볼륨이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 센터마다 아마 그 이미지 체크하는 기구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있는 팩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적분처럼 체크를 할 수는 수도 있지만 또는 CT나 MRI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예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펠로우 할 때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고 라피디아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걸 하나씩 밀고 하면은 도너 이제 수술이 되게 많아지면은 그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로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발견하고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볼륨메트리뿐만 아니라 도뇨에서 3D 프린팅까지를 해가지고 미리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CT 볼륨을 통해서 이제 라이트, 레프트 공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맥이나 혈관들을 미리 수술 전에 파악을 하고 볼륨을 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빌리아리 아나토미입니다. 사실 수혜자에서 이식 후에 약 30%에서 40%까지 담도의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담도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간정 라스트 포스테리어나 안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레프트에서 되거나 여러 가지 로 갈라지게 되면 이제 이식할 때도 힘들고 이식 후에도 컴플리케이션을 맞기 때문에 이 MRCP를 꼭 필요하고요. 저희 아까 처음에 보였던 영상처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수술 중에 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콜란지오그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수술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MRCP를 통해서 가독세이트 이제 이런 조영제를 써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빌리아리 아나토미를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강경으로 이제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ICG를 통해서 이제 같이 더블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MRCP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빌리아리 아나토미를 확실하게 이제 알고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T나 MRI는 이제 각각의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런 CT, MRI 두 개를 통해서 헤파틱 아테리나 포탈 베인에 아노말리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파틱 아테리도 이렇게 따로 나가는 게 있고 SMA에서 따로 나가거나 또는 코먼에서 다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중에, 수술 전에 이런 아나토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도너도 이제 선별할 때, 아테리가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도너를 이제 선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포탈 베인도 이렇게 하나로 나가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수술 전에 판별을 해서 만약에 크라이오 베스를 꼭 주문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술 전에 수술 중에 이제 벤치 서저리에서 이제 플라스티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헤파틱 베인도 여러 가지 베인이 있는데 특히 라이트 인페리어 헤파틱 베인의 베리에이션이 많고 어떤 경우에 라이트 인페리어가 뭐 2개 정도 막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중에도 곤란하고 또 벤치 서저리를 또 요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조직 검사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여자에서 조직 검사를 필수적이지 않지만 이제 1% 지방간이 있을 경우 1% 이상의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CT를 통해서 이제 스테아투스가 있는 걸 평가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옵시보다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파이브 스캔이나 이제 펫 프랙션을 하는 PDFF 그다음에 MR 엘라스토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펫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 리석션을 수술 전에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혜자인 경우는 똑같이 혈액, 바이러스, 혈액 검사, 여러 가지 심폐 기능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식 가능한지, 그다음에 기저관 질환의 합병증을 파악하고 동반 질환의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도너와 함께 여러 가지 블러드와 유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바이러스 기회감염 관련 표지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여자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HBV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가 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식 후에 이제 HBV가 재활성이 되는지에 대한 예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시형간염으로도 이제 DAA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식 직후에는 이제 치료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HBV, HBV 콤팩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의 환자들의 이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사이즈와 그다음에 개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튜머 바이오로지 얼마나 튜머가 악성화 있는지 이 튜머 마커와 펫CT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 가지고 수술 후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리시피언트 자체도 이미지를 통해서 종양이 있으면 종양, 그다음에 혈관 구조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맥에 혈전이 있는지 또 콜레테럴이 있는지 그래야지 이제 이식하면서 이제 그 수술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식 전에 이제 콜라테럴이 없는 콜라테럴이 발생한 이제 스롬보시스인 경우는 수술 중에 스롬보토미를 하고 이게 불가피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트를 사용해야 되는 수술 기간이 좀 더 기간이 되죠. 심폐 기능은 크게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포토풀모너리 하이퍼텐션, 헤파토풀모너리 신드롬이라는 거를 에코를 통해서 통과하는데 이거는 이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식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식 후죠. 그래서 이식 후에 도너도 똑같이 간 기능을 평가하고 레시피언트도 간 기능 평가하고 저희가 초음파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여러 가지 플로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헤파티가테리는 이렇게 슉슉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수술 중에도 한번 평가를 하고 이게 막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은 이렇게 3페이지 각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테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CT도 안 보이고 포탈 베인에 스롬보시스면은 이렇게 포탈 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헤파틱 베인도 이렇게 모노페이지 각이 바뀌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젝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이 올라갔을 때 첫 번째는 해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바이러스 인펙션이 있는지, 세 번째는 어큐트 리젝션인지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이제 LFT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식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코디네이터 선생님, 그다음에 또 외과, 내과, 병리과 과학제적 진료를 통해서 협업을 해야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 전, 이식 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도너와 리시피언트가 모두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특히 도너에서는 리버 볼륨, 스테아토시스 펑션이 제일 중요하고 리시피언트에서는 인펙션 스크리닝과 튜머, 그다음에 바스큘라 스테이투스를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식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트가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인펙션 프리벤션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평가를 받고 그래야지 이제 떠나야죠.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회가 끝나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해변가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열심히 돌아야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